1. 문제 해결. 2. 여지와 궁금증. 3. 공백기. 4. 선연락.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한 과정과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은 아마도 상대방과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이별 통보를 받고 여러 차례 매달린 후 더 이상 상대방을 잡을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헤어진 사람 붙잡는 거 아니다. 너가 아깝다. 그런 사람 다신 만나지 마라. 널 갖기는 싫고 그렇다고 놓기는 아까워서 애매하게 잡아두고 있는 거다. 널 어장관리하고 있는 거다. 희망 고문 당하지 마라. 바보같이 왜 못 놓냐? 라는 타박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상대방을 깔끔히 잊을 수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나 상대를 잡지도 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지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 채널은 이제부터 더 나은 선택지를 갖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재회는 상대방 마음의 방어벽을 뚫는 고도의 심리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략과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다행인 것은 이 재회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과정만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힘들어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한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원리를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똑똑하게 재회하고 싶다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별 후 상대방과 재회가 되는 과정은 각 케이스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지만 큰 틀로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문제 해결. 2. 여지와 궁금증. 3. 공백기. 4. 선연락. 이제 각 단계별로 자세한 과정과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단계는 이별 원인을 파악한 후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객관화와 상황 판단력이 높을수록 시간이 적게 들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남자를 붙잡아야 할지, 가만히 놔둬야 할지,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회 가능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에게 자꾸 서운해하고 애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남자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한 경우 이별 원인은 여자의 성숙함 부족, 남자 심리 이해력 부족입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위한 가치 업그레이드와 남자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남자 심리를 공부하거나 책을 읽어 지혜와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해요. 재회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자책하는 마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마음을 멈출 수 있고 이후의 단계에서 상대가 나에게 변화 가능성과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지와 궁금증 단계. 이 단계는 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에 적용이 됩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것 자체가 여지와 궁금증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오늘은 문자를 보내는 경우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한 문제 해결 단계의 예시에서 이별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찾았다면 이제 나의 변화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에게 여지와 궁금증을 남겨야 해요. 첫 번째 궁금증, 나의 변화된 모습 또는 변화를 암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전과는 다른데? 뭐지? 나에 대한 미련이 다 사라진 건가? 마음이 다 정리가 된 건가? 이별을 받아들인 건가? 하는 궁금증을 상대가 갖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지. 관계를 다시 이어갈 만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상대가 다가오기도 내가 다가가기도 쉬워져요. 틀어진 관계를 해결의 여지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상대가 느끼는 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굳어져 버릴 수도 있고 관계 회복 타이밍이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언젠가라도 우린 다시 관계를 좋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나는 이제 너와의 이별을 받아들였어. 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 모습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 나중에 내가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연락 줄게. 라고 보내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보여 후에 상대가 나에게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고 연락을 주겠다라는 주체적인 말을 통해 여지를 남기는 동시에 센터링, 즉 내 내면의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의문 하나가 드실 거예요. 알파걸님,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은 앞으로 그만하자 라고 쐐기를 박으면 어떡하죠? 만약 내가 많이 매달렸던 상황이라면 잦은 연락을 통해 상대방을 피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대화를 빨리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예요. 따라서 대화를 더 이어가기 위한 답장을 하기보단 일단 알겠다, 그렇게 하자 라고 마무리하는 말을 답장으로 보낼 거예요. 만약 많이 매달리지 않았거나 이별 당시 이성적으로 대처한 편에 속한다면 전자에 비해 나의 가치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상대는 섣불리 관계의 여지를 닫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문장 자체가 상대방 심리에 부담을 주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회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마음이 힘들지 않게 되고 나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단계, 공백기. 공백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즉 공백을 두는 단계예요. 이때는 내 가치 업그레이드에 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외적으로는 다이어트, 피부관리, 헤어 및 패션 점검 등이 있고 내적으로는 승진, 연봉 인상, 이직, 인맥 확장, 독서를 통한 지혜 습득, 인간관계 화술 개선 등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연애 자신감을 키우는 것 등이 있어요. 이때는 프로필 사진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일부의 경우 프로필 사진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상대방의 근황을 염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전히 나의 인생에 집중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스스로 자신감을 높여서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기간 동안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도록 만들며 후에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가치 높은 모습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예요. 공백기의 기준은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과의 만남에 집착이 생기지 않고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정도로 마음의 안정이 오는 시기로 잡으셔야 돼요. 스스로 2달이라고 설정을 해두어도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더 공백기를 두셔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썸녀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려서 연락을 하거나 고백하는 등 붙잡으시면 안 돼요. 공백기의 목적은 상대방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선연락 단계예요. 상대가 나에게 하는 선연락일 수도 있고 내가 상대에게 하는 선연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든 나는 이미 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회라는 내 의도를 단도직입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상대가 알아채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나의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거나 전보다 더 가치가 높아졌음을 알려주거나 잘 지내고 있어? 등의 짧고 간략한 메시지로 상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대화의 물꼬를 터주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내가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크기의 딱 10분의 1만 상대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수적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사자성어처럼 여러분도 바위같이 단단한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서서히 뚫고 들어가야 마침내 바위를 쪼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 반복해서 잘 듣고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시고 만약 이 영상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었다면 설명글에 첨부해드린 링크 들어가서 심화 칼럼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영상은 재회를 시도할 때 필요한 마인드 세팅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재회 마인드 세팅 편에서 다시 만나요.